자, 128쪽이다, 그죠? 자, 128쪽입니다. 간단한 거니까 그냥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28쪽부터가 이제 정책 파트인데, 여기도, 한 4대 문제, 우리 앞에 했던 시장 파트도 한 4문제, 5문제 정도, 5문제 정도 강하게 나옵니다. 정책 파트는, 5문제 정도가 나올 때가 있는데, 많이 나올 때는 우리 과정을 좀 넘어가요. 그러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공법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과정 문제는 한 4문제, 5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28쪽에 1번은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예선기출 문제네요.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를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돼 있죠. 아무래도 토지값이 올라가니까 1번 토지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하기 어렵겠죠. 당연한 이야기고요. 2번 직주분리가 심화시키겠죠. 아무래도 토지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도시지역의 토지값이 많이 상승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주택 구하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점점점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는 아무래도 통근거리가 늘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직주분리가 심해진다. 직주분리의 원인이 집가구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3번 토지의 조방적 이용이 말이 안 되죠. 집약적 이용이 될 겁니다. 토지값이 비싸지니까 토지가 점점점 고층 건물이 올라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4번에 한정된 사업비 중에서 택지 비용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건축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 기능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건설업자는 자기 마진을 책정할 거니까 토지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을 즉 분양 단가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자재를 좀 낮춰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번에 높은 택지 가격은 공동주택 고층화를 촉진시키게 되겠죠. 토지값이 높아지니까 점점 고층화, 집약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벼운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4번을 보도록 할 건데요. 4번을 다루기 전에는 요약집 있는 분은 요약집에 64쪽을 가볍게 이거는 제가 외운 게 아니고 적어놨어요. 요쪽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64쪽을 가볍게 보시면 되고 아닌 사람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은 소득 분배에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소득이 얼마나 잘 분배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를 나누는 게 있다. 그죠? 첫 번째 뭐냐면은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렌츠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이겠죠? 로렌츠 곡선은 뭐냐면은 소득 대비 인구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Y축에는 소득을 나타내고요. X축에는 인구 대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균형을 이룰수록 즉 분배가 잘 될수록 이렇게 될수록 수직선에 이렇게 가까울수록 이게 뭐냐면 균등하다. 즉 균등하다는 말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치가 바닥을 길면 길수록 불평등하겠죠? 균등하고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나타낼수록 불평등하다. 이런 사회가 될 거다. 그래서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균등하고 평등한 사회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로렌츠 곡선인데 이 수치를 매번 로렌츠 곡선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수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치로 나타내는 게 뭐다? 진위 계수 하는 거다. 그죠? 진위 계수라고 나타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0분위 분배율 하는 게 있었죠? 얘는 10분위 분배율은 고소득층에 대한 저소득층의 어떠한 소득 비율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나타내는 게 10분위 분배율 하는 건데 10%에 대한 20%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관한 걸 나타내는데 중요한 게 있었죠. 여기서 어떤 걸 제가 이야기했었냐면은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게 3개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게 또 3개 있었다. 그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들을 모두 다 잘 알면 좋겠지만 이 모든 걸 잘 알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자 그랬냐면은 이 지문이 전체적으로 낮은 게 좋다 그랬죠. 그랬잖아. 그러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내 키하게 됐잖아요. 요즘은 키가 낮은 사람이 효과적이다라는 예, 그래요. 하여튼 이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이 수치들 전부 다. 이것들도 수치가 작을수록 주거비가 부담이 작은 거고 이 수치가 작게 나올수록 얘도 진위에서 작게 나올수록 평등한 사회다 이 말이야. 그런데 딱 내 키가 요만큼만 컸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죠? 딱 요만큼만 컸으면 좋겠다 그랬잖아. 내 키가 나도 그런 생각 할 때 많다니까. 그러면 얘는 다 낮을수록 있는데 얘는 클수록 공평하다라는 이야기. 그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만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전부 다 낮을수록 좋은데
내 키가 딱 10cm만 컸으면 좋겠다. 이제는 클수록 더 평등한 사회다. 라는 느낌만 딱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게 4번이에요. 틀린 것은 하고 물었죠? 1번 10분의 분배율은 상위 20% 소득에 대한 하위 40%의 소득을 나타낸다. 맞는 말이고요. 2번 10분의 분배율은 클수록 분배가 개선된다. 10분위는 클수록 평등하다 그랬죠? 이해하시겠죠? 2번 맞다 없는 하시면 됩니다. 3번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주택 비율을 나타내는 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죠? 첫 번째 뭐냐면은 BIR 하는 게 있고 RIR 하는 게 있는데 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R이 있으면 비율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게 BIR은 PI, RIR은 RI, 이거의 비율이다라는 뜻이에요. P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 얘는 소득, 소득에 대한 가격이고요. 얘는 뭐냐면 렌트비, 월 임대료를 말합니다. 임대료, 분모에는 똑같이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슈바베 지수라는 게 있었죠. 슈바베 지수는 뭐냐면은 이 부동산의 임대료인데 얘가 뭐냐면 내 지출에 대한 임대료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놈은 3번에 보시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과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은 주택 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것들은 전부 다 주택의 주거비 부담을 측정하는 지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로렌츠 곡선이 45도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진위계수는, 요게 가까울수록 진위계수는 작아지겠죠? 가까울수록 진위계수는 0에 가깝습니다.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 주택 바우처 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 토지 공개능 강화, 이런 것들은 저소득자의 주거를 좀 쉽게 도와주는 건 제도죠. 느낌상 이런 것들은 로렌츠의 면적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로렌츠 면적을 작게 합니다.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작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작게 넣을수록 평등하게 만든다 이런 느낌만 아시면 이게 정답이 5번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택 바우처라는 거는 저소득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저소득자 임대주택 정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득 분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정책들이에요.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다.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5번입니다. 재미있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 다음 보기에 나열된 제도의 도입으로 발생되는 효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은 좀 이따 생각할게요. 기억은 생각하고 니은, 그 다음에 리얼 이런 것들 봅시다. 니은 리얼, 임대주택의 공급과 임대료 보조, 저소득을 위한 임대료 보조 주택 공급이겠죠? 그 다음에 리얼, 누진세를 적용하면은, 즉 소득이 낮은 사람은 세금 비율이 낮아요. 그 다음에 소득이 높아. 예를 들면은 똑같이 세금을 수익의 10%를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정 세율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을 내는 사람도 10%,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10% 세금 똑같이 내는 게 아니고, 이럴 때 비율을 달리 하는 거예요. 1억을 내는 사람은 세금을 30%를 세금을 내라.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세금은 3%만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뭐죠? 누진세란 말이에요. 누진세를 사용한다라는 말은 저소득자에게 부담이 더 작아지겠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누진세라는 겁니다. 자, 토지 공개념도 토지에 대한 토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즉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 개인 사유재이면서도 토지를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거에 대한 매입을 좀 쉽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지 공개념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나는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게 이렇게 하면은 토지값이 물론 개인적인 거래는 그렇게 하겠지만 공적인 개념이 들어갈 때 이런 예를 들어서 개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저소득자를 주택을 구입한 이럴 때는 수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공개념이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저소득자가 좀 더 저렴하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상속세는 뭐냐? 상속세 세금은 언제부터 금액이 나오는 거죠? 얼마부터? 얼마죠? 금액이 변한 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전에 6억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가요? 좀 달라졌나요? 6억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부모님한테 금액을 적은 금액을 물받으면 세금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스컴에 나온 어떤 사람은 세금만 10조를 내야 된다 그러잖아. 그죠?
많이 벌면 세금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별 상관이 없어. 즉 상속세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우리에게는 별 상관이 있는 사람 많구나. 있는 사람 친하게 지냅시다.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소득이 좀 재산이 뭐 좀 작은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이게 전부 다 소득 분배에 관계되는 제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보시면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 이해하시겠죠? 물론 삼성 이재용 같은 사람은 불만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 세금이 많을수록 우리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소득 분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개선되므로 10분위 분배율이 커진다. 소득 분배가 개선될수록 10분위는 커지죠. 커질수록 분배가 균등하다 그랬습니다. 3번 로렌츠 곡선과 대각선 사이 면적이 좁아지겠죠. 소득이 균등해질수록 좁아진다. 이게 분배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4번 진위 개수 값이 1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0에 가까워집니다. 진위 개수 숫자는 0에서 1 사이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작아지겠죠. 작을수록 분배가 잘 된 겁니다. 1에 가까울수록 커지겠죠. 분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진위 개수가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5번 5분위 이런 거 없습니다. 10분위 분배율이 작아진다. 5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 있긴 있어요. 요거 반대 개념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들도 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볍게 이런 지문을 봤는데 뭐 특이한 문제가 많았다. 그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대부분의 우리는 이제 부동산 정책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아주 가볍게 여러분 보도록 하죠. 부동산 정책은 왜 만들어지게 되느냐, 정책이 왜 만들어지느냐 하는 건 그 배경은 첫째는 뭐냐면은 시장 실패였습니다. 시장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죠. 시장 실패는 뭐냐면은 수요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시장 실패 원인을 우리 4가지 암기했죠. 어떻게 했다? 왜, 공, 불, 비 이렇게 했다. 그죠? 자, 외공불배했습니다. 왜라는 게 뭐더라? 외부 효과입니다. 고는 뭐다? 공공재입니다. 불은 불안전 경쟁 상태, 불안전 경쟁이고, 비는 비대칭이죠. 뭐의 비대칭이죠? 정보의 비대칭에서 왜, 공, 불, 비 이렇게 간단하게. 물론 선생님 요거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놈은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서 규모의 경제라든지 규모의 경제는 불안전에 의한 독과점을 유발한다. 이런 것 정도 같이 붙여서 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다는 거죠. 정부는 이런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가 됩니다. 그럼 쌤 시장 실패만 개입합니까? 아닙니다. 정부가 다른 목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시장 실패는 뭐냐? 경제적 기능이고 정부가 사회적인 기능, 저소득을 위한 지원사업 이런 걸 통해서도 정부는 개입할 수 있다라는 정부 개입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때 정부는 개입할 때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느냐? 3가지 방법으로 개입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시장에 들어가서 뛰어드는 겁니다. 즉 선수로 뛰어든다는 느낌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나지만 시장의 영향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가급적 좀 자제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간접 개입이 있습니다. 간접 개입은 정부가 감독자로 참가하는 거죠. 이렇게 거래를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뭐냐? 조세 정책이라든지 금융, LTV/DTI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규제하고 싶을 때는 부담금을 책정한다든지 환경 개선 부담금 같은 규제하고 싶을 때는 부담금, 그 다음에 장려하고 싶을 때는 보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는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이용 규제입니다. 법, 정책, 그 다음에 규제, 법적인 행정적인 규제로서 규제합니다. 건축 규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용 규제 2가지를 꼭 암기하라 그랬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지구제. 그리고 두 번째 뭐다? 개발권 양도제. 이 둘에 대해서 암기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쉬워요. 얘 둘만 외우고 나면은 나머지 뭐 토지거래 허가, 뭐 규제 허가 이런 게 전부 다 이용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간접은 딱 암기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직접이다 해버리면 굉장히 쉽게 얘들이 구분이 가능한데 얘들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요.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을 딱 봐놓으시면 아주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간단한 건 여러분 보도록 하고요. 132쪽에 볼게요. 3번입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이냐? 몇 개 기분 나쁘다,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가볍게. 1번, 기억이죠? 부동산 정책이 자원 배분의 비율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은 시장 실패다. 이거는 시장 실패가 아니고 정부 실패입니다. 왜? 앞에 부동산 정책이 그랬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뭔가 오히려 악화를 시키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도 대부분 의도 자체가 제가 볼 때 정부의 정책 의도가 나쁘지는 않다 봐요. 대부분 의도 자체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장 질서를 왜곡하기 때문에 정부 실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실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니은. 법령상 도입 순서를 비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부동산 실명제보다도 빠르다 돼 있는데 실명제가 먼저죠. 실명제가 먼저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쩌고저쩌고 최근입니다. 실명제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거다. 그죠? 그래서 자기 명의로 아니면 안 되게. 그래서 예전에 명의를 이게 돈을 주고 사놓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요런 걸 때 그 위험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 명의자가 내 거다라고 해버리면 법적으로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부동산 거래 실명제. D컷. 그래서 순서가 반대로 됐다는 거죠. 3번에 개발행위 허가제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제는 시행되고 있지만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너무 좀 중요하지 않은 건데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택지를 개인이 택지를 소유를 어느 부분까지만밖에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리얼. 분양가 상한제와 개발권 부담금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두 번째 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볼게요. 부담금이죠. 부담금은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렇게 살짝 내면 잘 틀려요. 그래서 리얼도 틀린 겁니다. 부담금은 간접 게임입니다. 미음. BIR. 요거는 주택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맞죠? BIR은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주택을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 전부 다 주거비를 측정하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미음 하나 맞으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 하나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게 나오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넘겨서 5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5번 보시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5번입니다. 차례대로 볼게요. 1번.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가 됩니다. 시장 실패는 전부 다 정부의 개입 근거가 됩니다. 시장 실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개입할 수 있다 그랬죠? 전부 다 개입 가능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2번.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자, 쉽게 생각하세요. 정의 외부는 좋은 거죠? 부의 외부는 안 좋은 거지? 뭐가? 사회적으로. 정의 외부는 사회적으로 좋아. 부의 외부는 사회적으로 안 좋아. 그러니까 부의 외부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틀린 겁니다. 사회적 비용이 커. 그러니까 이게 규제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3번입니다. 부동산 조세는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정부의 조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공주택 공급 이런 것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그죠? 이런 것들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조세 정책 자체가 간단하죠. 조세 정책은 많은 부유한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받겠죠. 그죠? 가는 사람의 세금을 작게 걷겠죠. 조세 자체가 그럴까요? 그래서 조세 자체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4번. 용도 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공공복리 성질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게죠. 용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관없죠.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만 그런 거죠. 5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이죠. 30일 이내 그 권리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죠. 시군구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뭐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죠. 실거래 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게 중개가 되었다면 공인중개사께서 하셨다면 중개인이 신고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부동산의 신고에 관한 내용들이니까 우리 중개법 시간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죠. 예, 아주 위협적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실거래가 오픈이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그 이중계약이 가능했잖아. 대부분 이중계약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중계약이 거의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개사님에게 많은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하게 좀 막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법 카드 사용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법인 쪽에 저 세금 정책 이쪽에 있는 애 제일 똑똑한 것 같아. 공무원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그 카드 사용 같은 것도 규제하지 않고 장려를 해버렸잖아. 카드 사용 정말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카드 사용을 장려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당연히 카드에 대한 혜택을 주니까 그 카드에 대한 나중에 지금 많이 없애고 있지만 그 혜택을 주다 보니까 카드 사용이 장려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 상업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오픈이 돼버리잖아. 요거 때문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획기적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제가 학원할 때 사실은 이 타잖아. 이렇게 다 낮춰하잖아. 매출이 1억이면 누가 1억 신고해? 1000만 원 신고하지. 1000만 원 신고하잖아.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카드가 드러나는 순간 매출의 90%를 신고할 수밖에 없어. 왜? 거의 90%의 카드야. 하우비를 내시면서 하우비 몇십만 원 되는데 현금 잘 안 줘요. 어느 날부터. 왜? 공제가 되거든. 요걸 카드를 사용하면서부터 모든 거래 오픈되기 시작하잖아. 이제 사실은 거의 뭐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죠. 대부분의 시설들이 지금도 식당 사장님 보면은 이제는 뭐 거의 100%예요. 거의 5,000원도 카드인데 그죠? 5,000원도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 드러나 버린 겁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모든 자영업자가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매출도 높았고 임대료 낮았고 좀 비용도 낮출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매출은 낮고 비용은 높고 임금은 올라가고 임대료는 올라가고 그러면서 모든 소득은 다 드러나 버리고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자영업자 편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봉급세업자 편에서는 큰 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직접 개입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골라봅시다. 우리 먼저 기업, 지역지구재, 치엇, PDR이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얘 둘은 요거죠. 따라 뗍시다. 알죠? 여기 딱 떼고 나머지만 직접 간접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니은 공영, 뭐 공공 이런 것 전부 다 직접 개발입니다. 니은의 공영 개발은 공공입니다. 티커 보면 조세죠. 여기 조세 간접이죠. 자, 리얼 토지 수용 이것도 직접입니다. 정부가 직접 개발업자가 직접 토지를 수용하는 겁니다. 직접 개입입니다. 미음 토지 은행 제도도 직접입니다. 비업 보조금 부담금 여기 있죠. 보조금 부담금 간접입니다. 공공 이런 거 전부 다 직접이라고 그랬죠. 도시 재개발도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역 행정상 지원 느낌상 간접이죠. 이길 수 없지만 행정상 지원 간접입니다. 그 다음에 LTV, DTI가 전부 다 금융 규제예요. 금융 이런 것들 전부 다 간접 개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에 속하는 것은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표시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구분할 때 먼저 이용 규제를 구분해버리고 그 다음에 간접을 쭉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직접이다 이렇게 하시면 구분이 별로 어렵지 않게 쉽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은 그렇게 가볍게 보는데 답은 몇 번이죠? 3번이네요. 직접 개입 5개 되나요? 5개가 보면은 니은 공영 개발되고요. 리얼 토지 수용되고 미음 토지은행 제도 되고 시엇 공공소유 그 다음 이영 도시 재개발 이런 것들 전부 다 직접 개입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시험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열심히 잘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8번에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이 나오네요.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봅니다. 정보의 비대칭은 자, 정보의 비대칭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는 아까 우리 만족입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정보를 작게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 둘이 일반적으로 균등하지 않아요. 항상 정보의 양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선택,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이 정보를 이용해서 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형법상 또 위법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정보의 부족에 의한 역선택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왜?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역선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는 거죠. 양질의 재화가 먼저 소비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다른 재화가 소비될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이런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1번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은 시장 실패를 이야기하며 정보가 많은 쪽은 도덕적 해이가 빠지고 정보가 부족한 쪽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외부 효과가 있는데 외부 효과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죠. 좋은 효과 정의 외부라는 게 있고 안 좋은 부의 외부 이런 게 있다. 그죠? 이런 게 있는데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 자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사회적을 보세요. 사회적 비용이 크다 작다.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비용이 작죠. 그 사적 비용이 크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냐면은 밑에 여백에 쓰세요. 정의 외부 효과. 얘는 뭐냐? 정의 외부란 말이에요. 정의 외부는 가만 냅둬도 됩니다. 규제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뭘 해야 된다? 장려를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잘 정비된 이런 공공재, 공원 이런 것들은 정의 외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쾌적하고 우리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제가 아니고 장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번은 왜 틀리냐면은 외부 효과에 의해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 요거는 여백에다가 정의 외부라고 적으라 했죠. 얘는 정의 외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의 외부는 규제가 아니고 장려의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외부 효과에 의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면 자, 사회적으로 편익이 크다 그랬죠? 그죠? 사회적 편익이 크죠? 그럼 이거는 뭐냐? 정의 외부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면 사회적 편익이 큽니다. 이런 경우는 자, 이것도 적으세요. 정의 외부라고. 적으셨나요? 2번도 정의 외부고 3번도 정의 외부입니다. 정의 외부면 정부가 조세 감면 등의 정부의 지원, 이렇게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만 냅둬도 되지만 이것들을 장려할수록 더 이것들이 발전될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맞는 거고요. 4번. 부의 외부 효과뿐만 아니라 정의 외부도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 맞습니다. 부만 되는 거 아니냐? 둘 다 됩니다. 부의 외부는 필요 없는데 자꾸 들어서서 문제고 정의 외부는 필요한데 안 줘서 문제고 그래서 과대, 즉 부의 외부는 과대 문제가 나타나고 정의 외부는 과소 문제가 나타나는 시장 실패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규제 정책으로, 하나는 장려 정책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야산, 갯벌, 명성지 등 보존될 토지는 현장 자원의 토지로서 공공재정 성격을 띈다. 기출지문입니다. 가볍게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9번에 토지정책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이다. 그죠? 토지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차례대로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게 토지정책인데도 사실은 여기에서 정답을 굉장히 많이 택해요. 직접, 간접, 이용 규제를 정답으로 굉장히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9번에 1번입니다. 토지정책 수단 중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조세, 금융, 행정, 보조금이다. 자, 여기 볼까요? 요거죠? 조세, 금융, 행정, 보조금, 부담금, 뭐다? 간접입니다. 요 놈이 틀린 거다. 왜 직접이 아니고 간접이다라는 거죠? 2번. 토지은행제도는 토지의 양도 의사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즉 내가 토지를 팔겠다 그 사람에게 매입한다 수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점에서 토지 수용 제도보다도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작습니다. 즉 토지 은행 제도는 수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수용은 강제 매입이 가능한 거죠. 공탁 걸고 일정 부분의 매입이 정부 공적 주체에 의한 개발인 경우 일반적으로 수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수용인 경우에는 매입을 하다가 어느 정도 매입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행정집행이 가능해요. 즉 알밖에 안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거 토지 시세가 100만 원인데 1억 안에 안 팔겠다.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시세대로 이렇게 공탁을 걸어놓고 밀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수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적 권리에 대한 개인 소유권의 침해 정도가 커요. 그런데 토지은행제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입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사적 정도에 대한 권리에 대한 침해 정도가 작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3번.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다. 이 지문이 애매해요. 이 불신은 누가? 정부가 이 말이야. 주어가 생겼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헷갈리게 되는 거지. 정부가 뭐냐면 정부가 이 시장을 못 믿는 거예요. 시장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는 부동산 투입구만 있다라고 판단하겠죠. 정부는. 사실이고. 그게 사실이잖아. 사람은 이익에 대해서 돌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익 없이 나는 내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유는 대구 지역 저소득자를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게 지극히 당연한, 그게 정부는 불신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투입구만 있다라는 이런 정부는 이런 불신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거죠. 직접 규제하는 거고, 직접 매입하고, 가격을 통제하고, 정부가 공급하고. 왜? 넌 못 믿겠다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건 건강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문 정답 지문을 택하는 좀 애매합니다. 그죠? 애매한 지문이긴 해요. 기출 지문은 여러 차례 말하지만 애매한 걸 정답을 잘 택하지 않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정부가 시장을 믿어서 규제를 하냐고. 그죠? 믿어서 규제하냐고. 네 맘대로 하고 들어야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하긴 했지만 애매한 소지가 있다. 기출지문 이렇게 애매한 걸로 내질 않는다. 가볍게 판단 언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냐, 우리 그 예상 문제집 이런 걸 풀면 이런 지문들이 좀 나와요. 이게 저도 문제 만들다 보면은 만들면서 내 나름의 나도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죠? 나는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데 읽고 보면 나중에 지문이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일단 정답 한번 체크하시고 4번. 국토 이용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에서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정책 수락 중 간접적인 개입이다. 지역지구제는 뭐죠? 이용규제죠. 딱 이 암기하라고 노란색 적어놨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간접이 아니고 이용규제입니다. 5번. 정부의 간접적인 시장 개입은 부동산 시장 기구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기효과를 거두려는 방법으로 토지은행제도, 공영개발, 토지 수용 등이 있다. 이 지문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3번 정답 지문은 마음에 안 드는데 5번 지문은 정말 좀 지문이 정말 신경 쓴 티가 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지문은 얘는 틀린 거죠. 왜 틀린지 보도록 할게요. 간접적인 개입은 했는데 시장 기구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 소기 목적을 거두려는 게 간접이야. 직접 개입은 뭐냐?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거야. 얘는 효과는 바로 보지만 시장에 영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접 개입을 많이 해요. 간접의 이용 규제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정부가 효과는 거두고 싶은데 너무 직접적으로 효과를 거두니까 너무 직접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시장 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요 정책을 쓰기 위해서 요쪽 지원하는 정책에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규제할 때 세금을 높인다 해서 유도하는 방법이 간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간접인데 밑에 공영개발, 토지은행, 토지수용 이런 것들은 간접 개입이 아니고 뭐죠? 직접이야.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좀 풀어보시도록 하시고 자 오른쪽에 12번 좀 보도록 할까요? 12번인데 이거는 토지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10번 같은 문제는 거의 공법에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고 모르면 공법시한테 물어보세요. 토지 선매가 뭐세요? 뭔지 물어보세요. 혼날걸? 물어봐가지고 이것도 몰라 이렇게 그렇지는 않겠죠. 친절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선생님한테 물어볼 정도가 아닌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별로 물어볼 내용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른쪽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책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개발 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일정액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발 이익, 즉 개발되는 토지에 대해서 또는 그 주변 토지에 대해서 정상지가를 초과해서
월등하게 치가가 상승이 많이 되었다면 그거는 개발에 대한 이익으로 본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라는 게 개발부담금 제도입니다. 2번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3번 개발권 양도제도는 TDR이라고 말하는데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규제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권의 권리를 주고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개발권을 사들여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법적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헷갈리는 내용이 많았지만 정답은 너무 쉽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4번이죠. 4번 보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있어서 개별 공시지가는 국장이 공시한다. 개별 공시지가 누가 하죠? 시, 군, 구청장이 합니다. 위에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4번이 틀릴 거예요. 5번에 토지 비축 제도는 뭘 말할까요? 토지 은행 제도를 말한 겁니다. 이거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다. 맞죠? 토지 은행 제도는 직접 개입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이제 외부효과에 관한 내용도 지금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효과까지는 좀 충분히 좀 다뤄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외부효과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철저하게 잘 익혀 놓으실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외부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 보고 복습 한번 해봅시다. 요약집은 몇 회인지 모르겠죠? 근데 복습 한번 해볼까? 빨리 마치라 눈빛 주지 마. 계속 더 할 거예요.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아시죠? 꼬아야지. 자, 우리 부의 외부효과. 집에서는 우리 따님한테 이렇게 제가 잘 씁니다. 딸이 좀 따라오면 재밌잖아. 아들은 경상도 아들 아시죠? 대기 아들하고 똑같아요. 대답이 정말 간결하십니다. 밥 먹었나? 네. 잘래? 네. 자라? 예. 대하고 있어요. 대개 아드님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드님들의 경상도 계시는 아드님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학교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꼬치꼬치 짜증나거든. 알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 물어보면 대답 잘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드님께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별 상관이 없는데 따님은 대화가 재밌잖아. 반응이 탁탁하잖아. 뭐 예를 들어 학교 갔다 오면은 밥 먹었나 그러면 네, 아니요. 이게 단순 대답이 안 나와요. 굉장히 논리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밥 먹었는데 아니 왜 우리 학교 급식 왜 있다고 하냐고. 왜 예산 지원 안 하냐고. 왜 급식 있다고 하냐고. 왜 이게 나오냐고. 이렇게 뭔가 반응. 그래 어떻는데 그러면 어제는 뭐 나왔고 오늘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 친구들은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개인 취향까지 쫙 설명이 나오는 거지. 대화가 되잖아. 근데 아드님하고는 대화가 단절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이렇게 따님하고 말을 제가 잘합니다. 부의 외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의 외부. 이게 지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그랬으니까 지나가니까 다 말 많아지게 돼 있더라고.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다 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은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대부분 이제 말 많아지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자, 부의 외부는 뭐냐면은 부의 외부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말하고 싶어 이제 집에 가면. 어릴 때 젊을 때 그 집에도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하고 이럴 때는 뭐 왠지 그런 게 있어요. 소소하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좀 그래 보이는 느낌 있잖아. 안 그렇던가요? 그래서 그런 거지. 경상도 남자들이 의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 나왔다 이제. 소소하게 자질구레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래. 그러니까 말 안 할 때 뿐이지. 그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왠지 소소하게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느낌 들잖아. 그래서 왠지 그 말하면 안 되는 느낌. 그게 있다 보니 그런 거지.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요. 다 마음은 다 말 좋아하고 그랬을 거예요. 자, 마무리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자, 이거 보도록 하죠. 부의 외부를 하는 거는 뭐냐면 좀 안 좋은 용어가 나타나요. 안 좋은 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당연하죠. 비용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는 사적 비용 그리고 사회적 비용 이렇게 될 때 얘는 안 좋은 거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이렇게 되겠죠. 편익을 본다 그죠? 편익을 보면은 사적 편익 그리고 사회적 편익
이렇게 있을 때는 뭐가 크다고요? 사적 편익이 더 크다 이런 거죠. 요 외우기 힘드니까 요놈을 외우시라라고 이야기했죠. 부의 외부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 사회적으로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사적 편익이 크다. 그래서 그 기업은 기업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마을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 중요한 건 뭐냐? 외부 효과는 첫째, 의도성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도성이 없어야 돼요. 즉, 이 오염물질을 배출한 공장에 들어왔는데 너 죽어봐라고 들어온 게 절대 아니라 그랬죠. 하필이면 여기 들어온 거야. 하필이면 쓰레기 야치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 거야. 옆에 동네 가도 되는데 하다 보니 입지가 이게 좋았어.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죠. 보상하면 나 좋아하겠죠. 보상까지 없는 이렇게 그냥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똑같이 적을게요.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이라고 적을 때 똑같이 적었을 때 정의 외부는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좋아졌다. 정의 이렇게 말했죠. 비용은 한 사람이 다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똑같은 구조인데 이걸 암기하실 때 어떻게 암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안 좋은 거니까 사회적 비용이 크다. 좋은 거니까 사회적 편익이 크다. 사적은 반대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의 외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뭘 하느냐 하면은 규제를 하게 됩니다. 왜? 민원이 나와요. 이 동네에서 민원하면 규제하게 됩니다. 규제하게 되는데 원래 이 동네에 부의 외부가 발생하면 수요가 감소해요. 근데 정부가 규제하면 이제 공급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된다라는 겁니다. 이 동네는 이게 나타나는 것 자체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가 증가하는. 규제할 필요도 없어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놓은 느낌으로 가볍게 보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밑에 1번, 2번에 나올 겁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다. 그죠? 틀린 것은 1번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해 지급된 보상이 제3 인식하지 못한다. 지급된 보상 틀렸죠? 보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보상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런 게 아니고 보상이 없는 거다 해서 1번은 틀린 겁니다. 2번 정의 외부는 핀피라는 건 뭐냐면은 please 제발 우리 동네 와주세요. 좋은 시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부의 외부는 님비다. 그죠? 오지마. 절대 오지마. 오지마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3번 부의 외부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4번 정의 외부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려한 정책이니까. 5번 공장이 설립된 인근지역에서는 당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수 이익들로 해서 부의 외부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정부는 이걸 규제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공급에 대한 위축이 일어난다. 공급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2번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가득 보도록 할게요. 1번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 결과가 틀렸죠? 의도성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을 통하여 틀렸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어요. 의도적이다, 시장기구를 통한다 이런 게 틀렸습니다. 이런 의도성 없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 영향을 주는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우리는 외부효과라고 말합니다. 자, 2번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을 초과하는 재와 밑줄. 이게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사적 편익이 크단 말이겠죠? 사회적 편익이 작고 정이다 부다. 분 거 아시겠나요? 자, 이걸 말하는 거죠.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을 초과한다. 크다. 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를 모른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불황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부의 효과를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재화는 시장의 과대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는 사적 비용이 초과한다. 여기는 이걸 말하죠. 정을 말하겠죠. 사회적 비용이 작잖아. 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의 외부입니다. 이거는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요놈이 정답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정답으로 택했죠. 자,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한단 말은 이걸 말합니다. 여기서 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한다라는 말은 이걸 말하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욕을 말하고 있네요. 정을 외부로 말한다라는 것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의 외부는 가만 내비두면 가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 외부는 가만히 보면 가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요구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옳은 거. 3번. 새로 조성된 공원이 계적성이라는 정의 외부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정의 외부가 나타나면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수요 증가니까 수요 곡선이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 이렇게 되겠죠? 3번. 그 다음 4번입니다. 부의 외부를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 주택시장에서 균형가. 정부가 규제하면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죠. 공급 감소 어떻게 됩니까? 위, 아래. 가격은 올라가고 균형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감소. 공급 감소는 위, 아래잖아. 다시 공급 감소는 위, 아래. 그래서 증가가 틀린 거예요. 감소돼야 됩니다. 5번. 지역지구제나 토지용 계획은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감소하기 위해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지역은 뭐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문제가 좀 많아요. 140조까지 있어요. 140조까지 있는데 140조 5번만 풀고 마치도록 하죠. 나머지는 5번이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입니다. 부동산의 부동산과 영속성은 외부효과 연관이 있다. 우리 옛날에 토지의 특성하면서 부동성, 지역, 장소, 외부효과 기억납니까? 그래서 부동성과 외부효과 연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 외부가 발생하면 님비가 발생한다. 님비가 아니고 핀피입니다. 제발 와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굉장히 쉽게 결정됐습니다. 3번 볼게요.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면 부담금을 부과한다면 이게 대한 규제가 된다는 거죠. 부담금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 감소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의 생산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한다. 이해하시겠죠? 공급 감소를 말하는 겁니다. 4번. 부의 외부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 맞게 되면 지나치게 과대 생산, 부의 외부를 규제 안 하면 자꾸 많이 만들어져요.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 우리 동네 OMC를 자꾸 들어온다고. 이런 느낌입니다. 5번.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외부 효과까지 마무리가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집에서 항상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맞지 마시고 복습하시길. 수고했습니다.